진행은 크게 이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 고용만 전문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유일하게 이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고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왜 근로복지공단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뭐 산업안전보호공단 그런 데 들어보셨죠? 네, 똑같은 위치에 이제 업무 처리하는 이제 역할만 약간 다를 뿐이지 그런 기관들하고 동격인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 공단 소개를 약간 간단하게 한 다음에 지금이 10월이긴 한데 금년도부터 또 일부분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장애인 정책이 조금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공단이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크게 이제 기업을 위주로 이제 서비스해주는 사업, 그 다음에 채용되어 있는 친구들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사업, 이렇게 크게 이제 세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는데 간략하게 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이제 모법이라고 하면 한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라고 모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 43조에 보면 상당히 좋은 문구죠. 장애인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직업생활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법의 목적에 맞게 이제 공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가장 핵심이 장애인분들의 어떤 취업 지원,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게 되면 능력 개발을 하는 사업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려면 결국은 회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회사 대표님들의 어떤 추가적인 지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된 어떤 인식 개선이나 이런 저변적인 고용 여건을 조성하는 큰 이런 사업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잠깐 살펴보면 임원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상임이사는 3분이시고요. 국도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죠. 능력개발국, 장애인 서비스국, 기업 서비스국, 그다음에 일자리 안전국. 이 국 명칭만 봐도 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가늠이 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공단의 소속 기관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직업 전문 학교, 뭐 직업 훈련원 이렇게 불려졌던 그 명칭이 지금은 직업능력개발원이라고 해서 전국에 5개가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지금 일산에 하나, 그리고 광역시 부산, 대구, 대전, 전남에서 총 5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이라고 해서 저기 경기도 동탄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한참 짓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지역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도시에 있는 데는 이제 지역본부로 이제 칭해져 있고 나머지 이제 중소도시에 있는 기관들은 이제 지사로 칭하는데 지역본부는 총 6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남부지사는 서울 이렇게 서울 뭐 위치적으로 남쪽에 있으면 남부, 동쪽에 있으면 동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사는 현재는 20개인데 최근에 안산에 경기 서부지사가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서울 노원구에 서울 북부지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사는 22개가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 밑에 있는 센터 있죠.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도 있고 맞춤훈련센터도 있는데 이게 전체 21나 됩니다. 물론 이제 강원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있는데 맞춤이 없고 좀 그런 특이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요즘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뭐 IT 이런 빅데이터 관련된 직무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경기 동부 밑에 보면 판교 디지털 훈련센터 있죠.
서울 남부지사 밑에 보면 구로 디지털 훈련센터 이렇게 이제 디지털 위주로 이제 직무를 가르치는 훈련센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참고로 이제 부평역에 인천 맞춤 훈련센터가 있고요. 남동구청 옆에 인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지사는 송내역 인근의 인천 노동복지 합동청사 내에 다 이렇게 밀접이 되어 있죠. 공단 전체 인원은 한 1,400, 1,500명 정도 가량 되고요. 한 해 쓰는 예산 규모만 해도 한 7,691억 상당히 크죠. 뭐 한때는 이제 재원이가 이제 모법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법 내에 별도로 고용을 위해서 기금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그 기금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이라고 그 기금에서 이제 저희들은 출연을 받아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기금 수지가 상당히 좋아져서 지금은 여유 재원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금년도에 좀 달라진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작년까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들 고용해야 돼 하는 비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3.4%였어요. 민간보다는 확실히 높긴 하죠. 민간은 지금 현재도 이제 3.1%인데 금년도부터는 내년까지 해서 3.6이고 그 이후에는 또 3.8로 계속 상당히 급상승해서 고용을 강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상에는 장애인 고용 할당 비율이 최대 5%까지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상당한 이제 어떤 기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가지고 금년도에 이제 한 3년 동안 해서 신규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나 장애인분들을 채용을 하게 되면 사업주 대표님들이 지원받는 그 장려금 들어보셨죠? 그 부분을 1년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6개월 단위로 해서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규로 고용했을 경우에. 이에 반대로 장애인을 고용을 안 하게 되면 사업체 이제 대표님들은 부담금이라고 내는데 물론 이제 전체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이 된 업체만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미만일 경우에는 고용률을 채우지 않더라도 부담금 납부의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에 오셨으니까 참고로 보면 얼마 정도 내는지를 보면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기초액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월 110만 4만 9천 원 상당히 높죠. 최저임금이 190만 원 정도 되니까요. 근데 이제 각 회사별로 고용률이 다 다를 거지 않습니까? 어디는 1%, 어디는 2%, 어디는 2.5% 이런 식으로 다 상이할 텐데 그걸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서 그 구간별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다 차등화를 해놨습니다. 한 명도 고용 안 하면 이제 최저임금 그대로 이제 부과를 하는 거예요. 한 명당. 그리고 4분의 1에 이제 미달했을 때는 40% 가산된 부담 기초액의 40% 가산된 금액을 부과를 하고 4분의 1에서 2분의 1 미달한 인원에 대해서는 20% 가산 그리고 2분의 1에서 4분의 3은 6% 가산해서 좀 복잡하긴 한데 실제 이제 납부 대상이 되는 기업체 담당자들은 이미 이제 익숙해져 있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금 수지의 어떤 안정이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매년 이제 그 최저임금이 이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 고용을 안 했을 때 그 내야 되는 부담금도 동반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회사들을 상대로 이제
지도를 하는 게 이제 저희들 용어는 뭐 이행 지도라고 하는데, 과거 이제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10년에 한 1% 정도 이렇게 쭉 고용률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죠. 조금 전에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국가하고 지자체도 이제 부담금은 납부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은 공무원 따로, 그다음에 그 부처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또 근로자들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약간 고용 의무 비율이 좀 달랐죠, 과거에도. 그리고 공공기관은 계속 거의 0.2%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간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조금 이제 3.1에 조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용 부담금하고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받냐라고 하면, 저희 이제 포털에 보면 이 신고라고 하단에 이 메뉴가 있고요. 전용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의무 고용률을 상해서 장애인분들을 고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부담금 납부 대상인데 장애인 고용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또 납부를 해야 되겠죠. 직접 이제 사업체 담당자분들이 이제 주로 보는 화면이 이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제도 범위 내에 들어오는 분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물론 부담금 내지만 다른 어떤 기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으며 장애인을 뽑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등등의 어떤 질문들도 다 이 사이트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부담금은 매년 1월 31일까지 냅니다. 자진 납부고요. 혹시나 누락이나 뭐 과오납했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른 추징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부당 기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고용 장려금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이제 신규로 고용했을 때 이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데, 사실 지급 단가는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 장려금하고 단가는 같습니다. 30만 원, 45만 원, 6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동일하고요. 대신에 이제 6개월 단위로 지급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년에서 넘어오면서 20년도부터 이제 장려금이 한번 이제 단가가 인상이 됐었죠. 과거에는 30, 40, 50, 60 이런 체계였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30, 45, 60, 80 이렇게 인상되어 있는 상황이라 지급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는 19년도 발생분까지는 이제 위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 있는 20년 이후분은 30, 45, 60, 80 금액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흔히들 이제 장려금 얼마나 주시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초과했을 때 한 명당 드리는 금액이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장애인분들을 몇 분 데리고 이렇게 소일거리라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이 그나마 이제 좀 이렇게 근무한다라고 하면 조금 들어보셨을 분도 계실 텐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보건복지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이제 복지부 뭐 직업재활 시설, 뭐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이런 용어를 칭하는데, 저희 고용공단에서 하는 이 다수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칭합니다. 근데 이 제도는 사실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일본의 특례자회사라는 제도를 가지고 와서 모회사가 너무 이제 장애인분들을 고용하기 힘들면 별도의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채용하는 것을 모회사에서도 채용한 걸로 간주해주는,
약간 좀 이제 혜택을 드리고자 이렇게 제도를 도입을 해왔는데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지원해주는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뭐냐? 기본적으로 네 가지 요건이 이제 필요한데요.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최소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표가 있어서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근로자 수의 30%는 장애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 15%는 중증 장애가 심한 분들이 있어야 이제 표준사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강조되고 있죠. 각종 편의증진법에서 정한 편의시설들을 다 이렇게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간혹 이제 우리는 뭐 시각장애인 분이 없는데 점자 이거 다 해야 되냐? 네, 해야 돼. 그래야 저희들이 인증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받고 있어야 되는 이 총 네 가지가 되어 있는 사업체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를 충족하고 있으면 이제 행정 용어상 일반 표준사업장이라고 하고요. 아까 특례자회사 말씀드렸듯이 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LG나 SK나 뭐 대기업들이 직접 고용하기는 너무너무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직무도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어떤 다른 작은 회사,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고용하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도입한 게 이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데 제가 설명을 쉽게 드리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도 자회사가 상당히 많아요. 네,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등의 사회적 경제기업을 설립했을 때는 이제 차급자금 용도로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요즘은 이제 지자체하고 그 지자체에 속한 어떤 특정 중소기업과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설립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이런 것들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게도 많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지원해 주냐? 표준사업장이 되면 기본적으로 최대 10억까지고요. 신규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한 명당 3천만 원을 그냥 무상입니다. 대신에 7년 동안 고용을 계속 쭉 이어가야 되는 거죠. 중간에 퇴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 퇴사하면 또 다른 분들 추가로 채용을 해서 아까 그 표준사업장 요건 있죠. 그 요건은 계속 맞춰가면서 이제 7년 동안 쭉 가게 되면 이제 의무는 다 한 걸로 이렇게 봅니다. 매년 초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뭐 경영 평가도 받고 거기에 대한 실사도 하고 해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이긴 합니다. 사실 뭐 나라 국고가 또 쉬운 돈은 없죠. 그래서 좀 지원되는 업체 선정도 상당히 좀 꼼꼼히 하는 그런 편입니다. 제가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뭐 10억이긴 한데 그 중에 이제 자기가 투자해야 되는 비용은 25%는 자부담이 일정 부분 있어야 됩니다. 용도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되고요. 다만 이제 전세 보증금, 임차 보증금 이런 건 안 되고요. 땅을 사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인증을 받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이제 큰 효과가 뭐냐면 5년 동안 이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데 최초 3년은 법인세 개인이면 소득세를 100% 감면을 해주고요. 4년차, 5년차에는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들은 매년 이제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 비율에 따라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니까 조금 플로가 좀 이렇게 확보가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편사업장하고 별개로 이제 이거는 이제 장애인 고용 관련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건데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무상이다 보니까 좀 인기가 많긴 한데 근로자 한 명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자동문이랄지 화장실 개보수 비용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 지원 말고 융자가 있는데 상당히 저리죠. 저리로 1%로 해가지고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한 사업주당 15억 이내 이렇게 융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채용했을 때 또 이제 융자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대상만 다를 뿐이지 사업 내용은 대동소이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일자리 사업, 안정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 몸이 좀 심하게 불편한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거의 매뉴얼화 되어 있는 제도죠. 한번 좀 들어보실 법도 한데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이라고 해서 용어 그대로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고용을 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원해 주냐? 최대 이제 3주에서 7주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6개월까지 해주는데 여기 둘째 줄에 보면 직무지도원이 옆에서 훈련하는데 지원을 해줍니다. 조금 수월하게 일을 배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업주한테도 지원금이 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훈련 보조금이라서 일정 부분 지원이 되고요. 훈련생 옆에서 도와주는 직무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또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일정 부분 드립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는 훈련할 때 준비금 그리고 일비 개념으로 일정 부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 들어보셨죠?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칭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저희 고용공단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대동소이한 사업이라고 이제 많이들 부르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들 이해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로지원인 사업이라고 있는데 한 해 2천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때론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왼팔이 부족하고 뭐 다리가 불편하고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뭔가 업무를 볼 때는 지원받으면 안 되거든요. 주 업무는 이제 옆에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수적인 업무. 예를 들면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출장을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운전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출장이나 이동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것이 이제 근로지원인 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되는 것이고요. 청각장애인, 뭐 언어장애인 이런 분들은 이제 옆에서 통역, 여기 통역사 선생님도 지금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하는 업무는 지원을 원래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딱 끊어서 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맹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약간의 오해 소지도 있기는 한데 원래의 취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애인분들을 또 채용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사전에 저희 공단에 새로 고용했는데 여기에 우리 직장 동료가 새로 들어온 장애인 친구들한테 일을 가르쳐주면 월 14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근데 가끔 장애인을 채용하고 여기 써있죠. 볼드로 90일 이내에 이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년에 채용했는데 이거 지원 안 해주냐라고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도 간혹 계세요. 이제 제도 자체가 먼저 내가 고용관리 비용 수급 자격이 됨을 인정을 받고 나서 이제 비용을 신청을 해야 이제 지급을 해주는 부분이라
프로세스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최대 3년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었고요. 영등포에 가면 이제 보조공학 센터라고 또 이제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맞춤 보조공학 기기도 이제 개발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보조공학 기기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한 분당 300만 원 내에서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요. 고용 유지 조건은 이제 1,000만 원.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것은 1,5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인데요. 장애인 서비스 관련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취업 성공 패키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모든 걸 이제 망라하게 되는데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하는 장애인분이 오시면 저희 공단에서는 이제 상담과 평가를 하게 되고 일반적인 이제 일자리 루트는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뭐 설명 중간에 말씀드린 몸이 상당히 좀 불편해서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있는 카테고리, 그리고 이제 요즘은 생애주기라고 해서 학생들까지 이제 쭉 연계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어떤 취업 지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성패는 뭐 3단계로 이루어지죠.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하고 연계해가지고 진로 설계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어떤 보고서도 만들어서 이제 가정에 이렇게 배포도 해드리고 취업하기 전에 준비 어떤 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나왔을 때 업체를 이렇게 알선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그리고 취업 대선은 잘 다니고 있는지 그 이후에 적응 제도까지 이렇게 쭉 풀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인턴제인데요.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최대 월 80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공단 지사 내에 이제 직업능력 평가사라고 있습니다. 별도로 각종 뭐 검사 도구나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 친구의 어떤 팔의 힘이랄지 인지 능력이랄지 이런 등등의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직무에 어떤 뭐 근무 시간에 이게 적정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조금 내용이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공공기관들이 지원해주는 뭐 제도들이 내가 직접 신청하고 내가 직접 수혜를 받아야 이게 와닿고 궁금한 것도 되게 많이 생기고 하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은 학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야말로 장애인권 영화제에 와서 온 김에 이런 내용들도 한번 궁금해서 들어보시고 싶어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걸로 이제 생각은 드는데요. 상당히 우리나라가 장애인 고용 관련된 제도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왜 산업 쪽의 안전 이쪽도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여차하면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선진화되어 있어서 지키기 어렵다고 하소연할 정도로 정말 제도들은 잘 갖고져 있고요. 100% 만족은 할 수 없겠지만 늘 매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장애인분이 됐든 사업체 대표님들이 됐든 원하는 그런 욕구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공단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여기 이제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이 이리 쭉 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해서 내용도 뒤에 내용은 좀 더 이제 가벼운 내용이거든요. 해서 이어서 했으면 합니다.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보시면 인근에 요즘은 이제 워낙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영유아기 때부터 이제 발견이 되고 또 뭐 상담이나 고급 치료를 받게 되면 또 완치도 된다고들 언론에도 한번 보셨죠. 그 친구들 말고 이제
영화에서도 많이 최근에 우영우 나와서 많이 또 히트도 치고 했죠. 그런 자폐나 발달 장애인 친구들이 어떻게 취업하고 어떻게 훈련하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단은 뭐 아까 전 챕터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혹시나 궁금해하실까 봐 공단 본부는 저기 분당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 보셨지만 아까 안 한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저희 공단 내에 고용개발원이라고 연구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도 별도로 있습니다. 지사 내에는 이제 발달센터, 맞춤센터 있다고 했죠. 여기 한번 보실까요? 발달 장애인 분들이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늘어나는 게 과거에 이제 몸이 조금 불편한 지체 장애인 분들은 이제는 보조막 기기도 발달이 됐고 의술이 워낙 발전하고 있어서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분들은 이미 고령화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전체 인구의 장애 인구가 이제 보시면 비율적으로 봐도 경제 활동 참가하는 비율이 전체가 한 63%라고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38%, 그 중에 이제 발달은 더 낮죠.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은 즉시 이제 발달 장애 당사자가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단체를 봐도 발달 장애인 단체는 발달 장애인 당사자가 이렇게 활동하기보다는 결국은 부모님들이 활동을 해서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구조죠. 지적하고 자폐성 비율이 거의 20에서 29 사이는 거의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단이 설립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특징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 장애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센터가 생기는 이유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인천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남동구청 옆에 청선학교에 5층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좌측에 보면 이제 체험관이라고 하는데요. 편의점 일반 우리 거리에 있는 편의점 있죠. 뭐 GS25 이런 데랑 똑같이 세팅을 해놓고 이 친구들이 경험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화면만 보셔도 뭐 하는지 조금 감은 오시죠. 체험관이 총 5개가 있고요. 제조관, 기본적으로 뭐 자동차 부품 회사나 이런 것들은 조립하면 가장 간단한 게 조립하고 포장하고 담고 뭐 운반하고 하는 업무를 하는 게 제조관이고요. 클린관은 이제 의료용 요즘은 병원에서도 많이 채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료용품들을 세척하는 직무, 그다음에 세탁 직무,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이제 병원 세탁물도 있지만 일반 세탁, 근로자 이제 작업복 세탁하는 업체 세탁 그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박시설이나 호텔 이런 데서 나온 린넨, 그다음에 주방 보조 이런 데는 클린관에서 이루어지고요. 요즘 뭐 건물 옥상에 뜨고 있는 거 있죠. 도시농부를 해가지고 힐링관을 운영하고 있고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이제 선호하는 사무보조 역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컴퓨터나 팩스기나 뭐 세단기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보사무관.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관이 아까 이제 GS25,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영화관을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CGV 이런 데 취업도 시키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과정이 기본, 심화, 특별이 있는데, 심화 과정까지 이제 안 되는 친구들은 기본 과정에서 끝내고, 일반적인 이제 양성 과정은 심화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 과정은 그때 이제 어떤 어젠다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던 과정이 특별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직업 체험관은 클린관입니다.
먼저 전원 버튼 누르고 관내 고등학교 특수학급 발달 장애 학생들이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세탁 린넨 직무는 오염된 세탁물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방법부터 다림질하고 용도에 맞게 배치하는 일을 체험하게 되고요. 주방 보조 직무에서는 식기 세척부터 음식 플레이팅, 음식 서빙 등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직업 체험관은 제조관입니다. 전기 및 전자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제품을 조립하는 업무를 배우고요. 제조 공정에서 완성된 제품을 개별 포장하고 박스에 담아 포장하는 업무도 배우게 되는데요. 지역사회의 사업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 가능성이 높은 직무를 우선으로 한 맞춤 훈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험관은 서비스관인데요. 영화관에서의 티켓팅과 자리 안내 등의 직무를 체험합니다. 입니다라고 말해야겠죠. 자, 네. 그렇게 이렇게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유통서비스 직무 체험에서는 마트나 편의점에 취업할 수 있는 직무들을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 같이 네 번째 직업 체험관은 정보사무관입니다. 장애인의 근로 능력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섣부른 판단인데요. 특히 발달 장애인의 경우 집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쉬운 언어로 지속적인 교육을 하면 충분히 근로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직업 체험관은 도시농업 직무를 배우는 힐링관입니다. 학생들이 씨 뿌리기부터 식물을 관리하는 방법 등 식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배우고 체험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직무를 배우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신이 좋아하는 직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훈련 센터에 오셔가지고 체험하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학교나 이제 부모님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주위에 발달장애인 친구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체육성공 패키지 지사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양성훈련을 조금 더 보면 이렇게 공동체 훈련도 가고요. 기본적으로 15세 이상 발달 장애인이면 누구든지 이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최대 6개월까지인데 주로 한 3개월이 채 안 돼서 취업에 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공교과는 아까 그 영상에도 보셨지만 이제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단순 공통적인 업무들은 전공교과에서 이루어지고요. 나머지 노동인권이나 특수체육 이런 기타 프로그램들은 소양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 보셨죠? 이것들은 이제 모의 면접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대인관계 향상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컴퓨터 또 바리스타 이런 수업들이 있고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고 이렇게도 하고 학교 내에서 계속 수업만 하면 또 지겨우하니까 체육 활동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저께도 이제 저기 차이나타운 가서 그 동아마을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이제 체험도 하고 인근에 있는 모래내 시장 가서 이렇게 장도 보고 그런 체험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성과정까지 못 오는 친구들은 이제 직업훈련 준비 과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좀 짧게 단순하게 이제 기초 소양이나 체험하는 과정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가늠은 되시죠? 그죠? 취업은 거의 사실 KA라고 이제 어차피 인천 지역 특성상 항공 관련된 업체들이 영종도 이런 데는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천누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길병원이 설립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입니다. 거기에도 취업을 시키고 신화인푸드, 인하대학교, 요즘은 이제 학교 내 일자리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주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19년도에도 뭐 거의 뭐 유치업자 3명도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부모님들이 희망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거지 대부분들은 다 취업과 100% 연결되고 있습니다. 매년 회사들은 비슷비슷하지만 직무나 이런 것들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앵커 테크놀로지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뭐 정리하고 하는데 장애인이 무려 41명이라고 이래 있고요. AQ라고 그 항공운송 서비스업인데 기내 서류 전달하고 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지적장애인 분들이 되게 단순하면서 일원화되어 있는 이런 직무들은 상당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K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제 발달 장애인을 둔 이제 가정 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있고 특히나 요즘은 뭐 정보들도 많이 있고 해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차원에서 써봤는데요. 일단 마음의 준비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고용과 관련된 거 말고라도 이제 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다양하게 시설에서도 하죠. 뭐 지자체에서도 하죠. 공공기관에서도 하죠. 그런 다양한 사업들은 얼마든지 지원받을 있는 루트들은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저희 공단에서도 이제 따로 유튜브에 채널을 올려놔서 이력서는 어떻게 하고 면접은 어떻게 보고 이런 내용들은 쭉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봤던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훈련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배우고 하는지를 올려놨으니까 혹시 궁금한 분이 계시면 한번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사실 뭐 저희 공단 kead.or.kr 저 도메인 치고 들어가시면 자료가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뭐 특히나 이제 대학생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나 뭐 직업재활 이쪽으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공단에서 발간되는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보면 다양한 카테고리로 해서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하나 이제 사이버 연수원이라고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일정 부분 가입해서 무료로 강좌도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내용은 사실 저는 이제 평소에 장애인 고용 관련된 제도랄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궁금해하실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는데 조금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이제 그냥 장애인 인권에 관련돼서 영화제에 참석하셨다가 이렇게 겸사겸사 듣고 계신 분도 없지 않아 계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제도가 어려워요 사실. 근데 결국은 장애인 고용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장애인이 취업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훈련도 시키고 지원을 해줘서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고 회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곳을 또 알선을 해주고 하는 그런 숱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장애인 친구들을 몇 명 이렇게 뽑아서 회사를 하나 차리겠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공단에 사전에 한번 와서 어떤 직종, 어떤 직무로 장애인 분들을 채용할 수 있을지 팁을 얻고 또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토요일 날 귀한 시간에서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뭐 요즘은 웹사이트들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포털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전화번호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